중대한 변화를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변화로 인해서 세계 경제는 지난 20년 동안 고성장 저물가의 장기 호황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경제 성장률은 높고 물가는 안정되는 이런 장기 호황을 20년 동안을 누리도록 했다. 여러분들 흔히 호황이 되면은 물가는 오르는 것입니다. 호황이 되면 인플레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경제 원론에는 경제가 호황이 되면 물가가 오르고 불황이 되면 물가가 떨어지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 교과서를 바꿔야 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는 경제 성장률은 높게 나타나는데 물가는 대단히 안정되는 이러한 대단히 좋은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장기 호황이 1990년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길게 이것이 연장이 되어서 최근까지도 그런 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소위 고성장 저물가의 현상이 오랫동안 나타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의 세계 큰 변화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자유, 개방, 경쟁이 되면 생산은 어떤 사람이 하게 되겠습니까? 생산은 좋은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 그 물건을 가장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경쟁력이 강한 생산자죠. 그게 말하자면 대기업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생산을 하기 마련입니다. 생산 효율이 높은 사람이 독점하는 그런 체제로 가서 자연스럽게 이것은 고도 성장을 유발하게 됩니다. 반면에 판매는 세계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팔도록 됩니다. 그러면 물가가 떨어집니다. 이 자유화되면은 가격이 폭락합니다. 비싼데 값이 떨어져서.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출현은 경제 성장률은 높게 하고 물가는 떨어뜨리는 이런 작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 경제의 부상입니다. 중국 경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억 5천이라는 방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3억 5천이라는 이 노동 인구가 세계 시장에 나타나면서 세계의 생산성을 높이는 이걸 푸시업하는 이런 작용을 한 겁니다. 임금이 싼 임금이 들어오니까 여기다가 중국 경제의 출현은 저물가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중국에서 처음에는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는 중국에서 젓가락이 들어왔습니다. 장갑이 들어왔습니다. 모자가 들어왔어요. 이런 것이 우리나라 값에 3분의 1값, 5분의 1값으로 싸게 들어왔습니다. 점점 그 다음에는 미꾸라지도 들어오고 게도 들어오고 수박도 들어오고 배추, 고추 이런 것이 들어오더니 오늘날은 공업제품 심지어 노트북까지 삼성전자가 노트북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때문에. 중국에서 뭐든 만들어 들어오는데 만들어서 들어온 반값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격 파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중국의 저가 제품이 온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물가를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 원론에는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물가가 올라서 인플레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경제 성장률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고 안정되는 이유는 이 신자유주의의 물결과 중국 경제의 덕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러한 그 장기 호황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숫자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예를 들면요, 1992년부터 2007년까지 16년 동안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3.1%, 미국은 3.1% 이상이면 호황입니다. 미국이 3% 이상의 경제성장을 10년 이상 지속한 건 이때밖에 없습니다. 이런 호황을 누리면서도 물가 상승 인플레는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